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러스 엔진을 활용한 설악산국립공원의 식생 분석이라는 주제로 구글러스 엔진과 관련된 간략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러스 엔진의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설악산국립공원의 경계를 추출하고요. 이때 경계를 추출한다는 것은 이제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경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구글러스 엔진에서 제공하는 설악산국립공원 경계를 클라우드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2024년 1월, 그러니까 즉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에 가급적이면 구름이 없는 센티널2 이미지를 이렇게 또 불러올 겁니다. 그렇게 불러와서 NDVI 계산을 수행할 거고요. 식생 분석을 위한 NDVI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것을 국립공원 내에서 NDVI 통계치를 뭐 최소, 평균, 중간값, 표준 편차, 최대값 이런 값들을 한번 추출해보는 일련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글에 현재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코드도 있어가지고 이걸 복사해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콜앱 환경에서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걸 클릭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러스 엔진을 활용한 설악산국립공원의 식생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이썬 API를 이용해서 설악산국립공원의 경계를 추출한 다음에 2024년 1월 동안 구름 없는 센티널2 이미지를 선택하고 NDVI 계산을 수행한 후에 국립공원 내에서 NDVI 통계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구글러스 엔진에 파이썬 API를 설치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하겠죠. 자, 일단은 구글 콜앱 환경 내에서는 이 구글러스 엔진의 파이썬 API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구글러스 엔진을 원활하게 파이썬 환경에서 쓰기 위한 G맵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판다스를 쓸 건데 판다스도 기본 제공되고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설치할 내용은 없으세요. 자, 그래서 내가 사용할 이 모듈들 이렇게 호출을 하도록 하고 보시면은 이제 얼스 엔진을 인증하고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각자 이 구글러스 엔진을 이제 처음에 인증 받으실 때 사용하는 그 프로젝트 키가 있으실 겁니다. 그 키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저도 제 키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은 맨 처음에 할 부분은 인증하고 초기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제가 구글러스 엔진을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제 인증 및 초기화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설악산국립공원 경계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설악산국립공원 경계는 현재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WDPA, 월드 데이터베이스 온 프로텍티드 에어리어의 약어인데요. 이 WDPA에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 WDPA는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는 보호지역, 전 세계 보호지역에 관한 가장 최신이면서 완전한 정보의 소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UN 환경 프로그램의 세계 보전 모니터링 센터가 IUCN과 세계보호지역위원회인 WCPA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글러스 엔진에서 이 WDPA의 이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피처 컬렉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WDPA에 관한 이렇게 링크가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피처 컬렉션이 이렇게 정보가 있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이 전 세계 보호 지역 데이터베이스인 WDPA 데이터셋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전 세계 데이터 셋에서 설악산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이제 키값을 요청해가지고 가져와야 될 텐데요. 설악산 국립공원의 WDPA 아이디는 768번이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네,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게 링크가 조금 여기 밑에 있네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설악산 WDPA ID 768번이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코드에서 이제 WDPA를 연계해서 거기서 아이디가 768번인 데이터셋을 가져오면은 그게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WDPA로 가지고 왔고 이 WDPA에 필터를 걸어서 WDPA 아이디가 768번인 그 객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악산이라고 하는 변수로 정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악산에서 이제 그 경계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게 제대로 맞는지 이름을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임을 한번 이렇게 출력해 보는 구문이 되겠고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설악산이라고 이렇게 잘 출력이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잘 가져와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은 이제 타일 레이어 방식으로 해서 V월드의 배경 지도 객체를 정의한 다음에 해당 그 V월드 배경 지도 객체를 이제 이렇게 레이어에다가 추가하고 앞서 이제 정의한 설악산 객체를 추가해가지고 그 객체의 중심으로 이제 지도를 보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설악산 국립공원 경계가 이제 다음과 같이 불러와지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작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2024년 1월 동안 구름이 없는 센티널2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동안 이제 센티널2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5일마다 재방문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5일마다 재방문하는 광역, 와이드 스와스, 고해상도, 하이 레졸루션, 그다음에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 인부, 멀티 스펙트럴 이미징 미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위성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티널2에 탑재되어 있는 다중분광 기기 MSI라고 하는데요. 멀티 스펙트럴 인스트루먼트는 13개의 분광 밴드를 샘플링 하는데요. 가시광선 및 근적외, 가시근적외 N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m, 그다음에 레드 엣지와 쇼트웨이브 인프라레드 같은 경우에는 20m, 그리고 대기 밴드 같은 경우에는 60m 공간 해상도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위성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살려서 식생이나 토양이나 수체의 상태 및 변화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죠. 자, S2 데이터는 레벨 1C와 레벨 2A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구글러스 엔진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이미지 컬렉션 데이터 구조로 제공이 되고요. 레벨 1C와 레벨 2A의 차이는 레벨 1C 같은 경우에는 대기 상부 반사율 TOA라고 해가지고요. 탑 오브 앰모스피어 리플렉턴스라고 하고 레벨 2A는 지표면 반사율이라고 해가지고 서페이스 리플렉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지표면 반사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벨 1C와 레벨 2A는 두 데이터 모두 정사 보정, also rectified 돼 있어가지고 지리적 위치는 정확하게 조정이 되어 있으나 레벨 1C는 대기를 통과한 후에 반사율 데이터인데 비해서 레벨 2A는 대기의 영향을 보정해서 얻은 대기 보정된 atmospherically collected 된 지표면의 반사율 데이터로 이렇게 전처리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벨 2A를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함수 하나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요. mask 언더바 s2 언더바 clouds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할 겁니다. 이것은 구글러스 엔진 쪽에 이제 문서에 보시면은 있는 어떤 표준 함수입니다. 이 함수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센티널2 위성 이미지에서
구름과 성충운을 마스킹해가지고 맑은 상태 이미지만을 이제 추출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QA60이라고 하는 이제 퀄리티 어슈어런스 QA 밴드가 있는데요. 품질 보증 밴드가 있는데 이 보증 밴드에서 이제 특정 비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름과 성충운을 식별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0과 11이 있는데요. 여기서 10과 11은 각각 구름과 성충운을 나타내고 이 비트들이 0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만 맑은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구름과 성충운을 이제 마스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스크를 사용해서 구름과 성충운이 없는 영역만을 남겨놓고 이제 이미지의 스케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으로 나눠서 이제 반사율 값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작업을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리턴 쪽을 보시면은 이제 디바이드 만을 해가지고 스케일링 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게 돼서 이걸 실행하고 이제 저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필터링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촬영된 이미지 중에서 지정된 설악산 지역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필터링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차지하는 픽셀의 비율이 5% 미만인 이미지만을 필터링해서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정의한 함수를 사용해서 각 이미지에서 구름과 성층운을 마스킹해서 맑은 상태 이미지만을 남겨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S2 언더바 이미지즈가 있고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지 컬렉션 불러오는 코드 스니펫이 되겠고 필터 데이트를 보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설악산을 마운드로 하고요. 구름이 5% 미만이기 때문에 클라우디 픽셀 퍼센티지가 5 값을 가지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 매스크 함수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제 전처리하고 필터링이 된 그런 S2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이미지 언더바 카운트라는 변수로 받고 이것에 대한 get info를 받아서 출력해보니까 이미지 카운트가 4로 나오죠. 총 4장의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장이니까 이 내장의 이미지를 합리적으로 이제 병합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 필터링된 이미지 컬렉션의 모든 이미지로부터 밴드별 평균 또는 중간값 뭐 이런 어떤 요약 정보를 쓸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중간값을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단일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중간값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언 메서드를 적용을 하겠고요. 그럼 S2 이미지는 이제 한 장의 이미지가 되겠죠. 그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민맥스를 0.0과 0.3의 범위로 놓고 밴드는 432, 즉 가시 채널 적색, 녹색, 청색 색상으로 배치시켜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면 RGB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보니까 뭐 1월 영상이기 때문에 뭐 눈도 많이 왔을 거고 적설도 좀 보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터랙티브 지도니까 뭐 이렇게 확대나 축소하면은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1월 달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NDVI를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NDVI 내에서 국립공원 경계 내에서 NDVI를 계산하고 통계치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반적으로 NDV와 관련된 이제 글을 조금 이렇게 번역해서 넣어 놨는데요. 요 글의 내용은 제가 여기 링크 달아놨지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컴퓨팅 베지테이션 헬스라고 해가지고 마이나사 데이터 웹사이트에 있는 글을 제가 일부 좀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리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스펙트럼은 다른 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물체에 비추어질 때 특정 파장은 흡수되고 다른 파장은 반사되게 되죠. 그래서 식물잎의 색소인 클로로필은 광합성에 사용되는 가시광선을 강하게 흡수하는 반면에 잎의 세포 구조는 근적외선을 강하게 반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무가 클로로필과 클로로필을 포함하는 잎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이러한 파장의 빛은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식물이 빛과 상호작용하는 이 지식을 활용해서 식물 표면 전역의 식물이 흡수하고 반사하는 적색과 근적외선의 파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위성 센서를 설계해서 지구의 경관을 통틀어서 녹색실생 밀도를 매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물이 반사하는 적색빛의 반사율을 근적외선 빛의 반사율에서 빼고 그 차이를 적색과 근적외선 빛의 반사율의 합으로 나누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정규 식생 지수라고 부르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NDVI라고 하고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정규차 식생 지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일반적으로 정규 식생 지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티널2 위성 이미지에서도 적색과 근적외선 파장대에 해당하는 밴드를 지정해서 NDVI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 계산값을 이제 시각화해가지고 지도에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힌트는 센티널2 이미지의 B8번 밴드가 NIR, 4번 밴드가 레드, 적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센티널2 이미지에서 이제 해당 값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Normalized Difference라는 이제 그 메서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B8, B4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해주면 NDVI가 정의가 되고 팔레트 임의로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명이 어딘지 좀 보기 위해서 V월드 하이브리드 객체까지 얹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NDVI가 이제 표출이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요. 다음과 같이 NDVI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한 번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빨라질 수 있는 이유는 구글러스 엔진 API가 단순히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호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그 클라우드 서버의 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분산형으로 굉장히 빠른 처리를 이제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도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지역마다 NDVI 값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구역 통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센티널2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NDVI에 대한 다양한 통계치를 계산하고 이것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CSV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까지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 쓰는 그 메서드를 제가 위에다 좀 적어놨는데요. reduce reg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이 지정된 지역, 이제 설악산의 지오메트리에서 NDVI의 최소, 평균, 중간, 최대 표준 편차를 계산하게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이점 리듀서, 여기 있죠? 이점 리듀서 객체를 사용해서 여러 통계치를 이렇게 결합해서 한 번의 연산으로 여러 통계치를 얻는 결과를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스케일이 있는데 이거는 10m 해상도를 의미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맥스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서 처리할 이제 최대 픽셀 수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건데 이 값이 클수록 이제 뭐 나쁘지 않아서 메모리 문제를 미리 방지해 주기 때문에 약 그 1억 10억 개 픽셀을 지정을 해서 넉넉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하면 이제 통계치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고 그 값을 CSV로 저장한 다음에 이제 통계치를 출력하는 그런 구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 분석 작업이 조금 실행이 되겠고요. 이제 결과값이 도출이 될 겁니다. 원래 제가 지금 녹화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빠른데 제가 지금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하시면 이것보다 빠르실 겁니다. 자, 설악산 지역의 평균 NDVI는 0.23, 중간값은 0.18,
일단 민과 맥스 값이 나왔고요. 표준 편차 0.19까지 이렇게 잘 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글러스 엔진을 활용한 선악산국립공원의 식생 분석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실행했던 내용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하시려면은 여기 수정해 보시면은 모든 출력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력 지우기를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출력이 다 지워졌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런타임을 어, 세션 다시 시작 하셔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에 맞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